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죠. 여름에는 또 여름에 바쁘다고 그런 핑계로 영상을 못 찍었고, 또 가을이니까 다른 핑계들이 생기네요. 그래서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찍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을 기다리셨다면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아프거나 다쳤을 때 클리닉에 가야 하는지, 아니면 얼전트 케어에 가야 하는지, 아니면 응급실에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좀 타율이 좋게 갈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어떤 환자분들을 보면 클리닉에 먼저 갔다가 여기 이 정도는 클리닉에서 핸들할 수 없어, 얼전 케어에 가. 얼전 케어에 갔더니 이건 안 되겠다, 응급실로 가. 이래서 정말 하루 종일 병원에서 시간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가슴 통증이 있어서 응급실에 갔는데, 이제 가슴 통증이 있으시면 응급실에 가야 해요. 갔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어떤 이런 큰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면 어디에 먼저 가야 하고 시간을 좀 줄이고 돈을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가장 응급실에 많이 오는 이유가 고열이죠. 39도, 40도, 41도 이렇게 열이 오르면 아이들이 구토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어쩔 땐 막 정신이 없어서 막 헛소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건강하다, 원래 지병이 없고 백신도 다 맞았고 보통 건강한데 이렇게 열이 났다, 그러면 집에서 아이부프로핀이나 타이레놀을 주시고 좀 기다리셔도 돼요. 지병이 있는 아이들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폐혈증 감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열이 나자마자 응급실로 오거든요. 그럼 피검사도 하고 항생제도 주고 미리 주고 그렇게 하는데, 건강한 아이들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저희도 아이들 오면 항생제를 주는 게 아니라 타이레놀이나 아이부프로핀을 주고 기다리거든요.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집에서 이렇게 약을 다 먹었어. 좀 기다렸는데 열이 안 떨어졌어. 그래서 응급실에 왔어요. 응급실에 와 있으면 떨어져 있거든요, 열이. 그리고 아이들은 막 에너지가 넘쳐. 막 뛰어다녀. 그럼 엄마 아빠들이 애가 정말 힘이 없고 너무 힘들어 했는데 여기 오니까 또 다 괜찮네요. 그게 약이 드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한 1시간 넘게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건강하다 그럼 좀 보기 힘드셔도 타이레놀, 아이부프로핀을 먹고 조금 기다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클리닉을 가셔도 돼요. 두 번째는 아이가 중이염이 자주 온다, 또는 뭐 요로 감염이 자주 온다, 근데 증상이 비슷하다, 이러면 클리닉이나 얼전트 케어를 가셔도 돼요. 거기에서도 다 이제 귀 검사, 소변 검사 정도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단이 되면 거기서 항생제를 바로 줄 수 있거든요. 피 검사가 필요한 그런 심각한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아이가 천식 증상이나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든 숨을 가쁘게 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응급실을 바로 가시는 게 좋아요. 얼전 케어나 클리닉에서도 초기 치료는 가능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이가 숨을 너무 가쁘게 쉬면 초기 치료를 하고서도 좀 지켜봐야 될 때도 있고 더 치료가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을 바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 네 번째로 잘 오시는 이유는 배가 아프다, 구토를 한다, 아이가 아무것도 못 먹는다, 이러면 응급실에 가셔야 해요. 왜냐면 얼전 케어나 클리닉에 가서도 이제 토하는 거를 중지시키는 약이 있지만 아이가 모든 걸 다 토하면 어쩔 땐 수액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수액을 맞으려면 응급실에 가셔야 돼요. 또 뭐 오른쪽 배가 아프다, 이러면 아이들도 충수염에 걸리기 때문에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또 놀다가 잘 다치잖아요. 높은 데서 떨어졌다, 머리를 다쳤다, 잠시 정신을 잃었다,
또는 아이가 계속 구토를 한다,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러면 응급실에 바로 가셔야 합니다. 왜냐면 그런 경우에는 뇌출혈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CT나 이제 MRI를 찍어야 하거든요. 얼전 케어에서는 그런 장비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오셔야 되고, 아이가 뭐 그냥 뛰다가 머리를 꽁했다. 근데 일어나서 또 잘 논다. 정신을 잃은 적도 없고 구토를 하지도 않고 밥도 잘 먹는다. 그러면 걱정이 되시면 클리닉에 그 다음날 가셔도 되지만 응급실에 그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팔다리를 다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이가 넘어졌는데 팔이나 다리가 아프다, 멍이 들었다, 조금 부었는데 또 괜찮게 잘 논다. 그러면 얼전 케어를 가셔도 돼요. 얼전 케어에도 엑스레이는 잘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서 뭐 금이 갔다, 아니면 부러졌는데 뼈가 아직도 전반적으로 제자리에 있다, 이러면 그냥 부목을 대도 아이들은 뼈가 잘 붙어요. 그런데 딱 봐도 뼈가 제자리에 있지 않다, 너무 많이 부었거나 또 아이가 너무 아파한다, 그러면 응급실에 가시는 게 맞습니다. 뼈가 이렇게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뼈를 제자리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얼전 케어에서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뭐 너무 당연한 응급 상황들은 이제 말씀 안 드렸지만 경련이나 뭐 정신을 잃었다거나 화상, 뭐 갑자기 걸음걸이가 이상하거나 귀가 안 들리거나 얼굴에 마비가 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 응급실 행입니다. 또 아이들이 자주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은 경우인데요. 대부분 일상생활에 있는 작은 것들, 뭐 작은 레고 아니면 구슬, 플라스틱 장난감, 이런 걸 많이 먹고 와요.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지켜보면 대변으로 다 나오거든요. 보통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뭐 배터리를 먹었다거나 자석을 여러 개 먹었다거나 아니면 좀 뾰족한 물건을 먹었다, 이러면 장천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영상이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좀 정리를 하자면, 루틴 체크업이나 백신 아니면 가벼운 감기 정도는 클리닉에 가셔도 됩니다. 뭐 오늘 밤에 아프기 시작했다, 그럼 내일 기다렸다 클리닉에 가셔도 되고, 좀 더 검사가 필요한 증상, 그러니까 배가 아프거나 목이나 귀가 아프다, 항생제가 필요하다, 이러면 얼전 케어를 가시면 돼요. 그런데 간단한 항생제, 간단한 진통제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증상들이다, 이러면 응급실에 바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정리가 잘 됐나 모르겠는데 질문이 있으실 수 있어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 또 봬요.